안녕하세요, 독일카씨입니다. 오늘은 노지에서 수국이 잘 자라도록 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더하여 추운 강원도에서도 기존 당년지 수국에 비해 개화량이 3배가량 많은 신기한 수국도 함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제 생일이었는데 옥천 대림묘목농원 대표님이 생일 축하 겸 안부 전화를 주셨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최근 소개된 꽃 잘 피우는 당년지 수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 수국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품절이 되어서 너무 아쉬웠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주 겸 샘플로 들어온 대왕수국 4개 중 하나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2024 서울 정원 박람회에 수국을 찾으러 다녀왔는데 수국도 정말 크고 예뻐서 기분이 좋았지만 여러 회사에서 참여한 박람회다 보니 이것저것 볼거리들이 정말 많았어요. 요즘은 전국 곳곳에서 이런 정원 박람회가 개최가 되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종종 구경을 가보아야 할 것 같아요. 너무 핫한 수국이다 보니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렛츠댄스 수국 시리즈 중에 아리바와 캔두라는 품종을 키워보려고 해요. 수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당년지 수국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당년지 수국이란 지상부의 가지들과 꽃눈이 모두 얼어 죽더라도 이듬해 올라오는 새 가지에서 꽃을 피우는 수국을 의미해요. 보통의 수국의 경우 오래 자란 튼튼한 가지에서 꽃눈 분할을 하고 겨울에 얼지 않을 정도로 월동을 한 후 이듬해 꽃을 피우는데 이 당년지 수국은 봄에 올라온 가지에서도 꽃을 피우니 추운 지역에서도 수국꽃을 볼 수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당년지 수국들의 경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꽃이 많이 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저 역시 홍천과 진천에서 엔들레스 썸머를 노지에 심어 키우고 있는데 새 가지가 10개 자라 나온다면 평균적으로 3개 정도에서 꽃을 피우더라고요. 그리고 꽃 자체는 굉장히 큰데 가지의 절간이 길어서 꽃이 쓰러지는 현상도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저는 이 정도로도 만족하면서 키우고 있지만 키우는 사람에 따라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단점이 보완된 수국이 지금 보고 계시는 아리바와 캔두 품종이에요. 프로븐 위너스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수국인데 분수국과 산수국을 교잡하여 추운 곳에서도 꽃을 잘 피워낸다고 합니다. 아리바의 경우 산수국의 피를 받았지만 꽃의 형태가 일반적인 분수국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헛꽃 사이사이에 산수국의 특징인 참꽃이 보입니다. 다만 잘 안 보일 뿐이에요. 캔두의 경우 전형적인 산수국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헛꽃이 겹꽃 느낌으로 화려하게 피어서 큰 매력이 있더라고요. 둘 다 기존 당년지 수국에 비해 2~3배 정도 많은 개화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추운 곳에서 수국을 키우는 저에겐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물론 올해 처음 소개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꽃이 잘 피어요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직접 키워보고 내년에 실제로 꽃을 많이 피우는지 지켜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개체수가 많이 없어서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현재 여러 농가에서 번식에 들어갔다고 하니 조만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수국 아리바와 캔두 대품을 진천에 심어서 앞으로의 성장 모습을 관찰해 볼 건데 수국을 노지에 심을 때도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성장세도 좋고 꽃도 조금은 더 많이 피울 수가 있어요. 특히 작년 무가온 하우스 땅에 심어 놓은 수국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했는데 왼쪽은 일반 상토를 사용해 심었고 오른쪽은 수국 전용 상토를 사용해 심어두었어요. 수국 전용 상토의 경우 수국에 좋은 영양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흙의 산도를 조절해 주어 파란 수국을 피울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는데 작년 장미로 유명한 아베크라네이처 대표님이 한번 사용해 보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쨍한 파란색 수국을 피우진 않았지만 수국 성장에는 큰 도움이 되었어요. 심지어 꽃도 정말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일반 상토로 심은 수국이 피우는 꽃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수국이 꽃을 피우는 데는 겨울 최저 온도도 중요하지만 양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국 성장에 굉장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상토를 사용해 수국을 심어볼 거예요. 진천 수국정원에 심어줄 건데 어디에 심을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작년에 애기 수국들을 잔뜩 심어두어서 공간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양옆으로 딱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이곳은 오전에는 햇빛이 잘 들어오다가 정오를 기점으로 그늘이 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뒤에 설치된 판넬이 겨울 찬바람을 살짝 막아줘서 수국이 살아가는 데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화분이 큰 만큼 수국을 심을 구덩이를 깊게 파주었어요. 작년 덮어둔 낙엽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는데 부엽토까지 되진 않았지만 낙엽 아래 흙이 촉촉해 보이는 것이 양분도 많아 보여요. 또 낙엽 때문에 풀도 자라지 않더라고요. 화분이 큰 만큼 구덩이로 깊게 파줄 거예요. 화분 깊이가 좋기 30cm 나와서 정말 깊게 팠는데 이곳이 살짝 경사가 진 땅이라 파낸 흙들은 경사면에 쌓아서 살짝 평평하도록 만들었어요. 반대쪽 땅은 경사도가 더 심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수국을 심을 준비를 합니다. 경사진 땅에 수국을 그냥 심게 되면 물을 주었을 때 혹은 비가 왔을 때 땅으로 흡수되는 수분보다 경사로를 따라 흘러내려가는 물이 더 많아서 건조 피해가 올 수 있어요. 깊게 판 구덩이에 수국 전용 상토를 살짝 깔아줍니다. 그리고 심기 전 물을 충분히 주는 거예요. 몇 번 영상을 통해 설명드렸지만 작은 포트묘 식물을 식재하는 것이 아닌 어느 정도 덩치가 큰 식물을 땅에 심을 때에는 심기 전 구덩이에 물을 흠뻑 주고 심으면 이식에 실패할 확률이 낮아져요. 특히 초화류보다는 수목류를 심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미리 물을 주세요. 수국의 경우 워낙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이다 보니 이 방법이 수국이 새 땅에 활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이 흡수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주었어요. 아리바 먼저 화분에서 뽑아봅니다. 뿌리가 잘 돋아 있어요. 노지 땅에 심을 때에는 화분에서 뽑은 상태 그대로 심어주어도 큰 문제 없지만 조금 더 빠른 뿌리 활착을 위해 저는 겉부분에 뭉친 뿌리들만 살짝 풀어주었어요. 저와 돼지 아빠님은 구덩이에 남은 공간을 수국 전용 상토로 채워주었는데 수국 상토가 없는 경우라면 정원흙으로 모두 채우거나 일반 원예용 상토와 정원흙을 1:1로 섞어서 채워주어도 좋아요. 이때 퇴비나 복합비료를 섞어주어도 정말 좋습니다. 캔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심어주었어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상토를 섞어서 수국을 심을 경우 해가 갈수록 흙이 줄어드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상토가 분해되면서 전체적으로 흙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매해 봄 상토를 조금 더 복토해주면 수국이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 식구 수국들의 식재가 끝났는데 너무 예뻐요. 수국 전용 상토가 조금 남아서 아기 수국들 흙 위에도 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흠뻑 주어야 해요. 혹시 비가 온다 하더라도 물을 흠뻑 주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와 흙 사이에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 위함이에요. 흙을 이용해 물턱을 만들어주니 물이 경사면으로 흘러내리지 않고 땅으로 잘 흡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해가 가려져 잎과 꽃에도 물이 닿도록 쉽게 주고 있는데 혹 아직 해가 비추고 있는 경우라면 잎과 꽃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잎과 꽃이 강한 빛에 의해 따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수국 정원에 심어둔 수국들이 잘 자라기만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애기 아리바 수국 한 주도 함께 데려왔는데 이 개체는 홍천 수국정원 사이에 심어두고 역시 관찰을 해볼 거예요. 내년엔 이 수국들이 얼마나 많은 꽃을 피워줄지 큰 기대가 됩니다. 이제 수국들이 하나둘 꽃을 피울 시기가 되었으니 종종 수국들의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